혼자 아들 하나 기르며 여태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네요. 짧은 제 사정을 들어서 짐작하시겠지만 남편 잃고 여태 혼자 아들 키워온 세월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원하던 대로 잘 자라주었고 너무 고맙게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제가 딸 같은 며느리도 얻게 해주었네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손주들도 생겼으니 이제야 제 할 일을 다 끝낸 기분이 듭니다. 이제야 나중에 남편 만나더라도 할 말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 숙제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제 인생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살 초반 한창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상경에서 일하던 곳에 심부름으로 자주 드나들던 어느 회사의 직원이었던 그 사람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선한 얼굴을 가진 미남이었습니다. 키 크고 인물이 좋아 저 말고 다른 여직원들도 모두 그 남자 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어요. 잘생긴 외모 탓에 저도 내심 눈여겨보던 이였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제게 오며 가며 눈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다정한 그 남자의 눈길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둘 다 의탁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라 비슷한 처지끼리 마음이 끌렸던 건지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끌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처음부터 끌렸던 그 남자와 저는 조심스럽게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부터는 일찍 부모 여의고부터는 먹고 살기만 급급했던 제 인생에 한순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젊어서 그랬는지 그땐 둘이 손만 잡고 걸어도 참 행복했었네요. 그 일을 만난 이후로는 매일 고된 하루도 그럭저럭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없는 살림에 단칸방에 구해 살림을 합치고 정수물 한 그릇 받아놓고서 그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 시작을 보아주는 이도 축하해주는 이도 없었지만 그저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그이는 제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예쁜 옷가락지 하나를 끼워주며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가진 것은 없어서 넉넉한 형편은 약속하지 못해도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아껴주고 살 자신은 있어. 고운 당신 고생 안 시킨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평생 웃게 만들어줄게. 나는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우리 둘만 함께하면 어디서 뭘 먹고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텐데. 나는 좋은 거, 대단한 거 필요 없고 평생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평생 함께 잘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작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혼수도 없었지만 그 좁은 방 한 구석에서도 저희는 참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주전부리가 생기면 둘이서 한쪽이라도 나누며 알콩달콩 살았죠. 벌써 40년도 된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자니 바로 어제 일만 같네요. 바로 눈앞에 우리 남편 젊은 얼굴이 생생한 것이 또 주책맞게 눈물이 날 것만 같네요.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참 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타고난 것이 많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미남인데다가 손재주까지 좋아서 어지간한 집안 살림은 직접 만들어서 주곤 했습니다. 머리도 참 좋아서 한 번 본 책 내용은 죄다 기억을 하고 아름아름 배운 외국어도 멋들어지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면서 아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남편은 제가 묻는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제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도 원없이 하고 박사든지 의사든지 뭐라도 제대로 했을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타고난 재주에 비해 가진 것이 없어 참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 비해서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인물도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남편은 제 어디가 좋은지 매번 저를 보며 항상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별것 없어도 재미있고 금술 좋던 우리 부부였는데 이상하게도 금술 좋은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하고 한참이나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이가 좋다 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나 남편은 하루빨리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딸이던 아들이던 상관없고 둘 정도 낳아서 예뻐하면서 기르고 싶었죠. 근데 그게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세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급해하는 제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주곤 했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남들은 내 나이에 벌써 애가 셋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에게만 자식이 없는지 괜찮다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고민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삼신할매가 저를 그리 미워하신 건 아니었는지 결혼 3년 만에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도 다 못하죠. 저도 당연히 좋았지만 우리 남편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동안 내 걱정에 말 한 번 안 했었구나 싶어서 그게 또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다시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살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보다도 제가 어찌 될까 전전긍긍하던 남편 때문에 저는 임신하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푹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는 어렵게 찾아준 아이가 어찌 될까 매번 걱정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뱃속부터 효자였는지 제 부모에게 걱정이라도 덜 끼치려고 뱃속에서도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입덧 한번 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임신 중인 제게 해라도 될까 하루 종일 바깥일 하고 들어와 고될 텐데도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해주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더 안쓰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저는 건강한 아들을 무사히 낳을 수가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기진맥진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보통 남편들은 자식 걱정이 먼저인데 우리 남편은 마누라 먼저 챙긴다고 주변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야 평소에도 애정 표현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저는 별 대수롭지도 않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 당시로는 참 끈끈하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내 자랑 같아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때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 남편에게 사랑받던 기억도 다시 나고 행복해지네요. 그렇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고부터는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늦게야 알았지만 그때는 평생 처음 느끼는 행복과 감격에 겨워 다른 걱정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혼 단칸방에서 벗어나 아이 출산 전에 드디어 집 같은 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남편은 무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깥에서 고생한 얘기를 워낙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자세한 내막 모르고 짐작만 할 뿐이었지만 매일 기진맥진한 티를 감추며 애써 웃어 보이는 남편 모습을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어디 애라도 맡겨놓고 저도 같이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남편 어깨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우리 부부 사정이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이 안타까운 형편이었네요. 사실 제가 남편을 더 걱정했던 것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세한 변명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일절 하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평생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니 저도 매일같이 걱정스러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 고생할 때면 혹시 과로해서 심장에 무리 갈까 염려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진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을 다녔어야 맞는데 싶지만 또 막상 그때 돌아간다고 했어도 형편도 좋지 않은데 무슨 수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원래도 몸이 안 좋았던 우리 남편은 원래 제명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나와 아들 때문에 무리해서 그랬던 건지 갑자기 심장병이 재발하면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 아주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술비가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더라고요. 그건 우리더러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 놓고 두고 볼 수만 없어서 갓난애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어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그나마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몸져 누운 남편 두고 사방으로 도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고아가 이래서 애달프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부탁할 부모 형제도 없고 먼 친척도 없으니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젊은 애엄마가 갓난애 없고 그러고 다니는 걸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염치 없이 남한테 구걸한다며 수근거리고 하물며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 걱정에 저한테는 염치고 뭐가 없었네요. 그런데 결국 내 남편은 우리 아들 돌잔치를 하고 며칠 뒤에 저희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고 제가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상을 했어도 막상 닥쳐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누워있는 모습이 꼭 잠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남편을 붙들고 울었네요. 그 귀하던 아들이 옆에서 젖도 못 먹고 기저귀도 못 갈고 바닥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울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그 순간에 나랑 인사도 나누고 웃으면서 가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 어린 것 두고 가버려서 원망스럽다 해야 할지 모를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미인 박명이라더니 너무 잘난 사람이라 이렇게 급하게 데려가셨나 싶더라고요. 이럴 거면 좀 못나게 나지 그랬나. 이미 죽은 남편을 원망도 해보고 한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 일은 없었죠.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다시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아이만 없었더라면 저는 그냥 정신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에게 사랑만 받아서 그랬던 건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먹던 밥인데 밥 짓는 법도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그 젊은 나이에 제 새카맨 머리가 한 달 새에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꼴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나를 동정하는 것도 싫고 남편 잡아먹었다고 수군대는 것도 싫었죠. 그렇게 저는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제 사정이 어찌되었던 아들은 잘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뼈가루를 뿌리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당신 닮아서 잘난 우리 아들, 당신 없이도 나 혼자서 당신 목까지 꼭 잘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떠나면서 아이를 부탁한다는 그 말에 제가 답해줄 말이 그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텼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잘난 것 없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순간에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때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걸 다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서 저는 늘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팔자 좋게 그런 말들에 일일이 휘둘릴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없어도 있는 척, 아파도 괜찮은 척,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물불 안 가리고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 없이 살았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 야쿠르트 아줌마, 학습지 교사, 뭐 파는 것도 참 많이 팔고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안 가리고 다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애 없고 돈도 별로 안 되는 발품 파는 일을 다녔지만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유치원에 맡기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엄마 손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참 많았어요. 나는 빨리 일 가야 하는데 애는 아직 어려서 자꾸 엄마를 찾지. 일하면서도 아이 걱정에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요즘 일하는 엄마들도 다 그렇죠. 제 일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어디 돌봄 교실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다행히 다니던 교회에서 애들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해 주셔서 그곳이 제 유일한 동아줄이었네요. 그래도 아이는 큰 탈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멀리 계신다, 잘 계신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언젠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죠. 아버지가 아파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으면 사셨을 수도 있는 거야? 글쎄, 그때는 돈도 돈이었지만 심장 수술이 어려워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엄청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내가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 낫게 해줬을 텐데. 그러게, 우리 연우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아버지가 힘나셔서 벌떡 일어나셨을 텐데. 맞아.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 심장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아버지 일을 안타까워하던 아들은 장래 희망을 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같이 아픈 사람들 심장을 고쳐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도 제 아빠를 닮았거든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한글을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산수를 깨우친 아이였습니다. 부모들이야 다들 제 자식 천재라고 여기겠지만 저도 우리 자식 똑똑한 건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후로도 하루에 2-3개씩 일을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아빠 몫까지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참 힘들게도 살았네요. 혼자서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참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들은 제 바람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 똘똘한 아이였으니 제가 더 부추길 것도 없었지만 저도 강남 엄마들 한다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영어 학원비가 정말 비쌌는데 그때 제가 아이 공부를 위해서 영어 학습지 교사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교재를 싸게 구입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진짜 강남 엄마들처럼 원어민 교사까지는 붙여주지 못했어도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이었습니다. 다행히 테이프로 배우는 수업도 잘 따라가는지 아이는 정말 영리하게도 배우는 대로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영어 말고도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것은 다 가르치고 싶었어요. 단과 학원은 물론이고 컴퓨터 학원이며 피아노 학원까지 보내봤네요. 아이 교육비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고 나한테 쓰는 것 아끼면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같은 옷을 몇 년이나 돌려 입냐고 흉을 봐도 그게 다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옷이야 달아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아이 배우는 건 평생의 자산인데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게 보람찼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저도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공부머리를 타고난 건지 워낙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학습 능력도 높아서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똘똘한 우리 아들은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고 경시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남 8학군이니 어쩌니 다들 아이들 위해서 강남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 형편에 강남에 직구하는 건 염두도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고 싶어서 남들도 다 한다는 위장 전입까지도 생각해봤지만 남편이 있었으면